자, 62페이지 복소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을 또 나갈 건데 거기 이제 복소수라고 되어 있죠. 복소수. 복소수가 뭔지 오늘 좀 공부를 해보고 볼게요. 이거. 자, 우리가 이제 허수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허수라는 것은요. 자, x제곱이 1이다 라고 쓰면 우리는 여기에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x제곱이 예를 들어서 3이다 라고 쓰면 여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썼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 x가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루트 3이라는 것은 무리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중3 과정에서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우리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걸 고민한 거예요. 어떤 걸 고민했냐면,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를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 x값이 뭘까? 예요. 그니?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요거에 반대되게 어떤 숫자를 내가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은 요 네모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어떤 걸 고민을 했냐면 여기에서 새로운 수를 정의해 줘야겠다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수를 정의해 줘야겠다. 됐니? 그 새로운 수를 정의를 해주는데 새로운 수를 우리는 자, 실수가 아닌 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실수라면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올 때 우리는 걔를 실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됐니? 따라서 실수가 아닌 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서 그 숫자를 우리는 허수다라고 해서 배울 거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허수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허수 단위라는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 허수 단위라는 것을 수학자들이 도입을 한 겁니다. 허수 단위라는 것을. 그래서 그 허수 단위라는 것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거냐? x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라는 요식을 가지고 이제 허수 단위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쓰시면 얘는 x라는 친구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대로 알고 있는 지식 그대로 쓰면 자, 그러면 여기 써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더라 라는 거죠. 그죠? 실수가 아닐 거다. 됐니? 즉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아닌 숫자 허수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제 쓴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x라는 게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써지면 우리는 얘를 i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i의 정의가 뭐냐면 i라는 것의 정의는 우리가 i라는 것의 뜻은 허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허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는 i는 뭘 의미하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하더라. 됐니?
그럼 i가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올 거다?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다.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숫자를 우리는 i라는 허수 단위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게 바로 허수 단위의 개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를 응용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까지 쓸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써진다면 우리는 얘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루트 빼기 3 곱하기 루트 빼기 1 뭐래니? 루트 3 곱하기 루트 빼기 1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제곱근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하면 바로 얘가 나오니까.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제 i라는 기호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린 게 바로 허수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허수라는 개념은 실수가 아닌 숫자를 우리가 허수라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실수가 아닌 수. 자, 그럼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동일한 표현들을 한번 써볼게요. 실수가 아니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숫자는 아닐 거다. 그래서 허수라는 게 영어로 imaginary number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imaginary number, 즉 상상 속의 숫자일 거다. 상상의 숫자일 거다 라는 거야. 그래서 앞 글자가 i라고 따온 거야. 허수 단위 i라고. 됐니?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실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R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알파벳 R. 알파벳 R이라는 건 뭐예요? 실수. 실제로 존재하니까 real number예요. 실수는. 허수는 imaginary number, 즉 상상 속의 숫자라는 겁니다. 상상의 숫자.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숫자. 됐니? 자, 근데 그 허구의 숫자를 우리는 좀 더 수학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허수라는 게 실수가 아닌 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수, 즉 상상의 숫자라고 했잖아. 정확히로 얘기를 해볼게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없는 숫자인 거예요.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없는 숫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지 설명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수라는 개념이 중3 때 외울 때 실수는 수직선에 모두 대응이 되는 숫자라고 배웠어요. 모든 수직선의 점에 대해 대응되는 숫자. 즉 실수는 수직선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1대1 대응이 되는 숫자입니다. 점 한 개에 숫자 하나가 대응이 되는 1대1 대응을 하는 숫자를 실수라고 하는데 실수가 아닌 숫자를 우리가 허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실수는 수직선에 있어요. 즉 수직선을 다 이렇게 그려보면 이 모든 점들은 다 뭘 나타내더라? 실수를 나타내더라 라는 겁니다. 됐니? 근데 이 모든 점들이 실수를 나타내는데 실수가 아닌 숫자는 여기다가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써진 모든 A, B, C, D라는 숫자는 다 무슨 수? 실수가 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I라고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대응이 되는 숫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직선에 대응을 시킬 수가 없는 숫자를 허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자, 이게 뭐예요? 허수의 개념이에요. 됐어요? 오케이? 책 좀 정리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허수 단위 i부터 가겠습니다. 허수 단위 i. 자,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로 나타내기로 한다. 몇 줄? 그리고 밑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얘기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뜻이죠. 제곱하여
제곱하여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라는 얘기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숫자를 i라고 나타내기로 하고, 즉 거기 써주시면 밑줄 i 제곱은 뭐일 거다? 마이너스 1일 거다. 그 다음에 i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겠다?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오케이. 자, 이때 i를 우리는 허수 단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아까 써드렸던 것처럼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얘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쪼갤 수가 있더라. 되니? 그럼 루트 마이너스 1이 나타내는 게 허수 단위 i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표현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게 뭐예요? 허수 단위라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뭘 정의해 줄 수가 있냐면 음수의 제곱근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 잠깐만요. 자, 어떤 걸 정의해 줄 수가 있냐면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정의해 줄 수가 있는데,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까지 배웠을 때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실제로 없다, 정의되지 않는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됐니? 이게 무슨 뜻이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어요. 중학교 때까지. 됐니?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때는, 자, 고등과정에서는, 수학원에서는 음수의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음수의 제곱근은 뭘로 새롭게 정의가 되냐면 허수의 개념으로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허수의 개념으로 정의가 될 거죠. 됐니? 음수의 제곱근은 이제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허수의 개념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마이너스 3이 나오더라. 됐니? 그러면은 여기 써진 숫자가 뭐예요? 바로 음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양수일 때 정의를 했던 것처럼 x제곱을 예를 들어서 3이라고 썼을 때, 이렇게 양수라고 썼을 때 이 x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 3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죠? 즉 양수의 제곱근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이제는 음수, 요 자리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오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고, 아까 썼던 것처럼 루트 3i라는 표현까지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써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고등과정에서는.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얘를 마이너스 3, 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의 무슨 근? 제곱근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7번 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라는 것과 지금 실수라는 것과 뭘 배웠냐? 허수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대단원명이 뭐예요? 복소수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명이 복소수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배웠고, 이제 실수라는 것과 허수라는 걸 합쳐서 우리는 새로운 숫자의 개념 복소수라는 걸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복소수라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실수라는 것 안에는 유리수라는 것과 무리수라는 것으로 나눠지죠. 그죠? 그랬을 때 유리수라는 것은 또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눠지더라.
됐니?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순환 소수라는 개념이 있었고, 자, 정수는 또 뭘로 나눠져요? 다시 정수는 자연수, 양의 정수와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총 3개의 개념으로 나눠졌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리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유리수가 아닌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했지. 유리수가 아닌 수를 무리수라고 했고, 즉 얘를 바꿔서 쓰면 비순환 소수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중학교 2학년 과정,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범위가 이만큼을 우리는 실수라고 해요. 실수 체계라고 합니다. 그니 거기에 새로운 개념인 허수라는 개념이 추가가 된 거야. 자, 그럼 허수는 뭐라고 그랬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실수가 고인수, 아닌 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그니 실수가 아닌 수. 바꿔서 얘기하면 x제곱이 뭐가 나오는? 음수가 나오는 숫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허수. 됐습니까? 그래서 이 허수 개념과 실수 개념을 합쳐서 뭐다? 복소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쌤이 쓴 이만큼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등과정에서 배우는 흔히 말하는 수체계라는 개념입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체계가 복소수 범위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수 체계와 허수 체계가 합쳐져서 복소수 체계라고 하는 거고, 복소수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수학 1에서. 됐니? 오케이. 됐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공식들이나 대다수의 이제 문제들을 풀다 보면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허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수가 당연히 많죠.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함수라든지 특히 함수는 x축이라는 수직선과 y축이라는 수직선이 두 개가 만나서 이루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리죠. 그죠? 좌표 평면이라고 하잖아요. x축, y축. 그러면 수직선이 두 개야. 여러분들 나중에 기하와 벡터 가시게 되면 수직선이 몇 개일까요? 3개. 3차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간 좌표라고 합니다. 두 개면 2차원이니까 평면이죠. 그치? 1차원은 뭐예요? 점이죠. 점과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도형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죠? 여기에 뭐 감각까지 더해서 4차원이다 뭐 그러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입체적인 거기 때문에 3차원입니다. 그럼 3차원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축이 3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거야. 됐니? 근데 x축, y축 두 개밖에 없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평면 좌표, 좌표 평면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공간 좌표보다는 평면 좌표를 더 많이 다루죠. 고등학교까지는. 함수나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할 때 실수가 모든 수직선의 점에 대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수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직선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함수에선 당연히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는 무조건 무슨 범위일 거다? 실수 범위일 거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허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허수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 복소수 단원에서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와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동훈아? 정신 차리고. 자, 그럼 봐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된 거고 수체계고. 자, 이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큰 얘기 다 했어요. 이제 오늘 이제 요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요. 복소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복소수는 실수일까요? 허수일까요? 복소수는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얘기할 때 복소수라는 것은 정확히 이제 실수와 허수를 아우르는 개념이긴 한데
무조건 뭐 실수 아니면 허수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면 복소수라는 큰 범위 안에 실수와 허수가 있으니까. 그치? 근데 그 실수라는 것과 허수라는 것에 대해서 복소수를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실수에서 배웠던 거, 유리수, 무리수 막 구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초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수인지 허수인지가 나와요. 당연히 나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접근할 때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이제 보세요. 복소수가 제일 큰 숫자 개념인 건 맞아요. 실수와 허수를 모두 아우르니까. 아니? 자, 근데 제가 이제 복소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했는데, 자, 복소수는 일단 일정한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쓸 때 일정한 모양을 쓰는데 그 모양이 바로 뭐냐면 a 플러스 bi라는 걸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조건이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자, 여기가 a라는 부분이 있죠. 그럼 a라는 부분은 지금 문제에서 가정이 실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를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 bi를 보시게 되면, 자, bi는 b가 실수인데 뒤에 i라는 무슨 단위가 붙었어요? 허수 단위가 붙었죠. 그래서 이 bi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해요. 됐니? 자, 그래서 쌤이 새롭게 복소수를 새로운 정의로 표현을 해볼 텐데, 자, 복소수를 새롭게 정의하면 복소수는 바로 어떤 숫자의 꼴이냐면 Z라고 보통 많이 쓰고요. 이 Z라는 친구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진 숫자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 박스 보세요. 2번에 복소수 나와 있는데 임의의 실수 AB에 대해서 밑줄 A 플러스 BI의 꼴로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복소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허수 단위가 붙은 부분을 우리는 허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수 단위가 붙지 않은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새로운 정의가 바로 뭐냐면 복소수라는 개념은 실수 부분 더하기 허수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숫자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새롭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Z라는 숫자를 내가 썼을 때 2 플러스 3i다 라고 이렇게 썼다면 여기에서 내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써보면 실수 부분은 얼마? 2가 되는 거고요. 허수 부분은 3i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뭐 i를 생략하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3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냥 i를 붙여서 허수 부분은 3i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실수 부분도 있고 허수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Z라는 애는 과연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얘는? 선생님 얘는 실수인가요? 허수인가요? 자, 이걸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허수입니다. 허수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복소수를 실수, 허수로 구분하는 기준을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잘 봐. 자, 보시면 Z라는 친구가 여기 보세요. A 플러스 BI의 형태로 써진다고 그랬죠. 그죠? A 플러스 BI의 형태로 써진다고 그랬죠? 됐나요?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쌤이 여기 있어요.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니고요. A가 0일 때로 나눠보겠습니다. 됐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0이에요. 실수. 이렇게 합시다. B를 기준으로 나누죠. B를 기준으로 나눌게요. B가 0일 때와 B가 0이 아닐 때로 나누겠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좀 잠깐 봐봐.
보시면 첫 번째 B가 0이에요. 그러면은 B가 0이라는 얘기는 Z를 썼을 때 B가 0이라는 부분은 얘는 허수 부분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0에다가 허수를 곱해도 0입니다. 0은 짱이에요. 0은 어떤 숫자, 심지어 허수를 갖다 곱해도 0이에요. 0은 곱하기에서는 거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0으로 만들어요. 허수가 곱해져도. 알겠니? 그러면 잘 봐. Z라는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그러면 A 플러스 BI였는데 요 BI 부분이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진 거죠. 이 부분이 0이 돼. 됐습니까? 그럼 어디만 남아요? 실수 부분만 남았죠. 앞에 A만.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 실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실수가 될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허수 부분을 뭐가 되게 하면 되겠구나? 0이구나 라고 만들어주면 실수가 되더라 라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B가 0이라는 뜻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B가 0이라는 뜻이 바로 여기 써진 허수 부분이 0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잘 보세요. 두 번째. 자, B가 0이 아니에요. B가 0이 아니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A가 0일 때와 A가 0이 아닐 때와 A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됐어요? 자, A가 0이 아닙니다. A가 0이 아니면 그냥 Z는 어떻게 써지냐면 A 플러스 BI라고 써지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 봐봐. A 플러스 BI라고 써져요. 그러면은 지워지는 애가 있어 없어? 없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그치? 됐니?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복소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복소수. 됐니? 근데 얘도 실수인지 허수인지로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허수 부분이 안 지워지면, 즉 첫 번째 경우처럼 여기서 B가 0이야. 허수 부분이 0이면 허수 부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없어지죠. 허수 부분이 없어지지. 그치? 그럼 그 허수 부분이 없어지면 우리는 걔를 실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잖아.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허수 부분이 이제는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면 허수로 구분을 하는 거야. 뒤에 I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무조건 허수로 취급하겠다라는 거야. 됐니? 자, 근데 여길 잠깐 보세요.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A가 0이다 라고 쓰면 우리는 Z가 A 플러스 BI라는 요 형태에서 얘는 안 죽잖아. 누가 죽어? A가 사라지죠. 여기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Z가 뭐만 남냐면 여기 BI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을 때 Z는 BI만 남으면 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허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순자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순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이 친구도 무슨 수겠어요? 이름부터가 순허수잖아. 순이 어떤 의미야? 오리지널 이런 느낌이잖아. 아니? 한자로 순. 뭐 보통 강아지들 순종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그냥 진짜 전통으로 푸들이면 푸들과 푸들이 만나서 뭐 이런 거지. 그치? 근데 뭐 잡종 하면은 뭐예요? 푸들이랑 뭐 어디 동네 발발이랑 만나서 이렇게 돼가지고 막 나오고 그런 경우. 막 푸들인데 정박이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잡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순허수, 순종. 뭐만 있는 거야? 순수하게 허수만 있는 거죠. 그죠? 순수하게 허수만 있으니까 이 친구도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허수로 취급을 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됐니? 따라서 복소수라는 이 Z가 A 플러스 BI의 꼴로 써지는데 B와 A의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B와 A가 0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가 실수와 허수와 그 다음에 마지막 순허수까지 분류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가질 수 있는 종류는 총 몇 가지? 3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정리. 자, 그러면 어떤 Z라는 친구가 옆에다 쓰자. 자, 여기에서 뽑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어떤 Z라는 친구가 실수가 될 조건을 물어보는 거죠. 실수가 될 조건. 자, 근데 Z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자, 그랬을 때 잘 봐. Z라는 친구가 실수가 될 조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Z라는 친구가 실수가 될 조건은 그렇죠. B가 0이다. B인데 B는 뭐랑 동이요? 허수 부분이죠. 그래서 허수 부분이 뭐일 거다? 0일 거다. 요것만 만족하면 돼. 됐니?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Z가 2 플러스 x 마이너스 2i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얘가 문제에서 실수가 나왔대요. Z가 실수래요. 그러면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x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 x가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겠죠? x 마이너스 2가 따라서 x는 2가 되더라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다. 됐니? 바로 이 2가 뭐가 된 거야? 실수가 되게 하는 조건이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복소수는 그냥 둘 다 0이 아니면 되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순허수가 어떤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이 Z라는 친구와 순허수, 허수 부분만 남게 될 조건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실수 부분이 얼마면 돼요? 0이고요. and B는 절대로 0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해됐어요? 실수가 0이고 허수 부분이 0이 아니면 Z라는 친구는 뭐가 될 거다? 순허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Z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3-2k 더하기 여기가 3i다라고 써줬을 때 됐니? 자, 그랬을 때 얘가 내가 문제에서 순허수가 된다라고 문제에서 줬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그런 k 값 구해보세요 라는 거죠. 그죠? 실수 k의 값. 아,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요?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얘가 0이 되면 되니까 3-2k라는 것은 뭐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치? 따라서 k값은 얼마일 거다? k값은 2분의 3일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더라. 됐죠? 자, 그래서 거기 정리할게요. 책 보세요. 62페이지 책 보시면 자,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A를 실수 부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B를 허수 부분이라 한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바로 1번에.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별표 5개 치십시오. 괄호 2번 별표 5개. 괄호 2번 보시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A 플러스 BI를 허수 동그라미 치시고요. 허수라 하고 실수 부분이 0, 즉 0 플러스 BI는 BI가 되는 거를 순허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표 나와있죠. 복소수 A 플러스 BI를 어떻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요렇게 동그라미 3번의 형태로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죠? 동그라미 3번 형태로 구분해 놨을 때 실수는 어디가 0이다? 허수 부분이 0일 거다. B가 0 네모치세요. 자, B가 0 네모치시고 그 다음에 허수 보시면 허수는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지는데 순허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용이 될 겁니다. 이따가. 그래서 순허수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어야 되죠. 즉 실수 부분이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만족해야지만 뭐가 나올 거다? 순허수라는 개념이 나올 거다.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셔서 이제 복소수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가 다 끝났어요. 됐나요? 자, 근데 하나만 좀 더 특징을 볼게요. 여기 봐보세요. 자,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마지막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복소수라는 개념에서 특히나 허수라는 개념과 실수라는 개념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개념이죠. 그죠? 허수라는 개념과 실수라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특히나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바로 대수 비교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숫자의 대소를 비교할 때, 크고 작음을 비교할 때. 됐니?
자,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그 첫 번째, 허수는 일단 양수라는 것과 또는 음수라는 개념이, 자 봐봐, 허수라는 것은요 양수라는 개념과 음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어떤 허수가 양수니? 라고 물어보면 그 말은 아예 틀린 질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2 플러스 3i라고 되어 있는 얘가 0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좌변은 지금 허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우변은 0이니까 당연히 실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허수와 실수 중에 누가 크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호랑이와 용 중에 누가 세니? 용은 있어 없어? 없어요. 용 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도롱용 말고 용, 드래곤 없죠. 호랑이는 여기 과천만 가도 보이잖아요. 과천이 서울대공원 가도, 그죠? 누가 세? 몰라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피카츄랑 사자 중에 누가 세? 피카츄요. 왜요? 이러니까 피카츄가 먹어서 그 질문 예전에 그랬었는데, 선생님 너 피카츄가 먹히면 그 안에서 전기를 지시면 되잖아요. 사자가 절대 한 입에 꿀꺽 삼키는 거 봤습니까? 피카츄 피 터집니다. 동심이 파괴되죠. 사자 이거 앞발로 한 대 때리면 피카츄 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터질 거예요. 전기 뭐 100만 볼트 외치다가 100만까지 외치고 터질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비교 대상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거야. 그 비교 대상의 기준이 바로 어디냐면, 여러분의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0보다 큰. 그렇죠. 0보다 크면 양수고 0보다 작으면 음수죠. 그 비교하는 공간이 어디에? 수직선이죠. 수직선에서 0보다 왼쪽에 있으면 0보다 이렇게 수직선에서 0보다 왼쪽에 있으면 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수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허수라는 것은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 비교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비교 대상 자체가 아닌 거예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더 크다, 이게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이 자체가 아니라 허수라는 개념 자체가 부등호랑 같이 나오는 경우가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 자체는 뭐예요? 아까 써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뭐예요? 허수는 수직선에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치? 수직선에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뭐도 안 되는 거냐면 허수끼리의 대소비교를 좀 볼게요. 자, 허수끼리의 대소비교도 일반적인 경우에, 모든 경우가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 먼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2i와 3i가 있어요. i가 2개, i가 3개 있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i가 더 커요 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인 거예요. 그럼 2i가 더 큰가요? 아니요. 얘는 비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누구와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병신 이러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2i가 크니 3i가 크니 물어봤어. 그랬을 때 선생님 용이 세요? 호랑이가 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돼요. 이게 그런 질문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니? 근데 문제에서 비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비교가 되는 경우. 자, 참고로 하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플러스 3i와 3 플러스 3i 중에 누가 크니? 라고 물어봐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얘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산을 할 때는 동일하게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좌변 우변, 실수처럼 좌변 우변에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지우면 당연히 2가 3보다 작죠. 그죠? 그럼 이때는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경우는 돼요. 됐죠? 됐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2i와 3i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조금 심화된 개념으로 나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2차 방정식을 안 배워서 그 뭐지?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2차 방정식을 안 배워서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개수가 허수인 경우가 있어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것도 제가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얘가 근이 몇 개니? 라고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실 거지만 근을 구하는 방법은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판별식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 어떻게 나와요? 이거에서 나온 거죠. 근의 공식 x는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일 때 요 루트 안에 있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에 따라서 얘가 판별식 D라고 하는데 얘를 가지고 얘가 0인 경우 얘가 양수인 경우와 얘가 0인 경우와 얘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따져서 자 루트 안에가 양수니까 근이 몇 개 생겨요? 실근이 2개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얘가 0이면은 뿔마 0은 의미가 없죠? 그죠? 하나만 있으니까 근이 1개 중근을 가질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중학교 과정에서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숫자 자체가 없는 거죠. 왜? 중학교 때 허수 배워 안 배워? 안 배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빵개예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판별식이거든요. 자, 근데 잘 보세요. A, B, C가 뭐예요? 2차 방정식의 개수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개수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개수가 허수래요. 이제 고등학교에선 개수가 I라는 허수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 나와, 문제에서. 됐니? 그럼 이때는 판별식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에서 이거의 근의 판별, 근이 몇 개니, 근이 뭐 어떤 거니 물어봤어. 그랬는데 여기다 대놓고 선생님 판별식 쓰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경우예요. 어떤 경우 제외하고? 등호인 경우 제외하고. 등호는 돼. 등호는 그냥 등호 그냥 비교하면 되니까 는 0이다 뭐 이런 걸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등호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수가 허수면 판별식을 쓰면 여기가 허수 개념이 나올 텐데 허수를 가지고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를 가지고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얘기해드려봤자 어차피 나중에 가면 또 까먹을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렇게 활용이 되고 여기서 시험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많이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쓰고 답 찍고 딱 넘어갔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다 채점하니까 왜 틀렸지? 답지가 잘못됐나? 뭐 이러다가 이제 틀리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선생님 답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되었어 이러면 되죠. 그런 경우는 알겠죠? 여기서 실수 제일 많이 해요. 요 개념.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실수 안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면 2i가 크니 3i가 크니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제 안 틀리는데 여기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틀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쉬었다가 문제 좀 풀게요. 쉬세요.